친구들, 오늘 테스트 4번 진도 나가볼 거고, 지문은 총 9개입니다. 그 중에 2개. 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8번이랑 12번은 그 문장만 보면 되거든? 그래서 7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페이지 수는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185페이지에 4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트 2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거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또 밑줄 함축 내용인데 밑줄 함축 내용 같은 경우에는 쫄지 말고 그 지문의 중심 내용이 결국에는 밑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 제목 요지 문제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Roots and wings, 즉 뿌리와 날개가 의미하는 게 아마 뭘까 이 글에서. 그 자유라는 것은 근데 어떤 자유냐면 여기서 원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자유라는 게 critical,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의 원천이라는 게 shifting,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From A to B네, belonging, 소속에서 성취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지금 첫 번째 줄을 읽으니까 이 사람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쵸? 정체성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네.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정체성이라는 게 그쵸? 변화, 시프팅 역시나 변화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보면은 글의 큰 틀은 항상 글이 쓰는 목적은 그쵸? 새로운 것, 변화, 차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역시나 변화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얘기해주고 싶어 하네요. 그것도 토픽은 정체성이고 speaking for 하면은 누구누구를 대변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거든. 이게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을 대변해서 이 킴 리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identification 하면 정체성의 확인, identification 카드라고 하잖아.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카드, 주민등록증 같은 걸. 그래서 정체성의 확인이라는 게 더 secure, 안정적이고 더 liable to 하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혹은 뭐뭐 하기 쉬운 이러한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확인이라는 게 더 안정적이고 덜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덜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뭐 하냐면은 만약에 그것이 그쵸? 성취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즉 성취에 의존을 하지 않는다는 건, 즉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성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 정체성의 확인이라는 게 더 안정적이고 위협받을 가능성도 더 적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항상 반전 포인트, 연결어 버티가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은 absurd, 터무니가 없네. 이 사람의 지금 작가의 관점에서는 이 정체성의 확인이 그쵸? 뭔가 성취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게 뭔가 터무니가 없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 그 성취라는 것은 점점 기반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근데 뭐를 위한 기반이냐면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기반이 되어가고 있는데 to be sure 분명히 일부 사람들은 뭐를 원하냐면은 unconditional 조건 없는 수용을 원하거든. 그쵸? 그들의 인그룹, 내 집단에 의한 그 조건 없는 수용을 원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어떠한 집단에 포함되길 원한다는 거죠. 기억하고 있죠? 인간은 집단 내에서 생존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 근데 하지만 그쵸,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부유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성의 많은 것들을 성취를 하고 있대요. 이 성취하고 있다는 단어의 뉘앙스를 갖는 게 중요한데 뭔가를 성취한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얻어내는 거. 그러한 걸 성취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조건 없는 수용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내용이네. 그들은 그들의 커리어, 직업도 선택하고 심지어는 우정을 선택하는 건 친구를 선택한다는 거겠죠? 친구도 선택하고 allies, 동맹도 선택을 한답니다. 뭐 하면서? 역시나 분사구문, 믹스 혼합하고 매칭, 맞추어 가면서
PCC는 문맥상 여기서 구성 요소 정도로 해석할게요. 구성 요소와 스타일들을 혼합하고 맞추어 가면서. 되냐? 그러니까 부유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정체성을 성취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체성을 성취한다는 게 풀어서 말하면은 직업도 선택할 수 있고 친구도 선택할 수 있고 또는 누구와 함께 동맹을 맺을지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 옷도 믹스 앤 매치 한다고 하잖아. 섞어서 한번 맞추어 보는 거. 되냐? 그들의 에스닉 하면 민족적이죠. 민족적. 그 다음에 레이셜은 인종적. 그리고 국가적인 affiliation, 소속이라는 게 forged, 그죠? 구축이 되는 거죠. 어떠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근데 이게 사실에도 불구하고거든. 근데 어떠한 사실이냐면 사람들의 자아의 이미지라는 게 partly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depends on 보이죠? 부분적으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그쵸? 목격이 되느냐, 즉 여겨지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민족적, 인종적 그리고 국가적인 소속이라는 게 구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겉보기에는 예를 들게 되는데 겉보기에는 내가 에이시안이란 말이야. 내가 겉보기에는 에이시안인데 내가 미국에 가서 미국 국적을 획득을 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면은 나는 미국인이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미국인의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도 겉보기에는 미국인 같지가 않단 말이야. 물론 이게 그 편견 때문이긴 해도 이게 좀 쉬운 예를 드느라 그런 건데.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자아의 그러한 이미지라는 게 내가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결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러한 정체성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인디드. 실제로 능력은 근데 어떠한 능력이냐면 그 사람의 자신의 셀프, 자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게 자유의 근본이거든. 그러니까 뭔가가 자유롭다고 하는 건 자신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즉 좋은 사회라는 건 recognized, 나이지스, 그쵸? 인정을 하고 더 좀 핏하면은 지금 싸움을 붙이다. 그 뿌리와 날개라는 걸 싸움 붙이지 않는답니다, 서로. 만약에 뿌리라는 게 필수 조건이라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면 그 날개라는 것은 충분 조건이랍니다. 즉 좋은 삶이라는 게 뭐냐면 가능하지 않대요. 그 두 개. 즉 이 두 개라는 것은 뿌리와 날개가 없다면은 가능하지가 않답니다. 그러니까 이 밑줄 뒤쪽 보고 많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충분하다는 건지 많이 헷갈렸을 텐데 그랬을 때는 이 내용의 그 토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했던 토픽은 뭐야? 그쵸?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쵸? 뭐야? 그쵸? 정체성이죠. 이 사람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사람인데 이 정체성이 어때야 된대? 그쵸? 성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게 좋은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여기에서 한번 선택지에서 그 내용이 들어간 부분을 한번 보자. 다시 한번 밑줄 부분을 먼저 읽어보자. 좋은 사회라는 것은 인정하고 그 뿌리와 날개라는 걸 서로 싸움 붙이지 않는답니다. 보면 1번 봐봐. 그 뿌리와 날개라는 게 집단이죠. 근데 어떠한 집단이냐면 이거 선택지 구조 파악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Where are you from? 하면은 너 어디 출신이야? 어디 소속이야? 이러한 뜻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naturally 본래 출신인 집단. 다시 그 사람이 naturally 본래 출신인 집단. 그리고 성취. 근데 어떠한 성취냐면 그 사람이 이루어낸 성취를 싸움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중요한 단어 다 나온 것 같은데? 출신이라는 건 결국에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의 그 다음에 성취. 정체성을 성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성취라는 단어도 괜찮은데 이게 선택지를 한 번에 1번으로 못 골랐어도 2, 3, 4가 완전 아니거든. 보면은 스피리추얼 하면은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면이죠. 근데 무엇에? 사람의.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정체성? 갑자기 정치가 왜 나와 여기서 정치가? 아니죠. 3번. 그 사람의 가족의 유산과 그리고 지지죠. 근데 어떠한 지지냐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제공해주는 지지.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것은 헤리티지 얘기하는 거겠죠. 뭐 가족의 유산에 대한 내용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건 이거 3번 내용 본문이랑은 아니 이 본문 4번 본문이랑은 대조되는 거 알겠어? 유산이라는 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 본문에서 포인트는 정체성을 선택하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사회라고 하고 있으니까 가족의 유산은 아니죠. 이거는 그냥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유산은 그대로 내려와지는 부분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4번 그 사람의 국적 그리고 장소죠. 근데 어떠한 장소냐면 그들이 살고 일하는 장소? 국적까지는 괜찮고 장소도 뭐 괜찮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 4번 선택지를 고른 사람은 왜 틀렸냐면은 이 4번 선택지가 굳이 따지면 이 루트에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 뿌리에만. 그래서 4번 선택지가 틀렸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맥상 이 루트가 지칭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소속을 지칭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소속. 그 다음에 윙스가 지칭하는 건 그 사람이 이루어낸 성취 같은 거 있죠. 성공 같은 거. 그런 거를 지칭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4번은 지역적. 루트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하면 되고 5번은 그 원하는 이미지죠. 근데 어떠한 이미지냐면은 그 사람의 원하는 이미지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존재? 원하는 이미지와 사회적 존재? 그럴 때 보이기는 해요. 근데 원하는 이미지를 싸움 붙이지는 않잖아. 뭔가 소속, 정체성과 관련된 소속과 정체성, 성취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답을 1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 지문 어려워요. 이 지문 어려워.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보면은 지문이 어려울 때는 헤매지 말고 항상 가장 중요한 단어, 즉 토픽. 토픽이 뭔지를 생각하면 돼. 여기에서 토픽은 일단 정체성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정체성이란 토픽을 갖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느냐를 생각하면은 정체성이 성취, 즉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고. 그쵸? 가능한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얘기해주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되냐? 그리고 여기에서 작년에도 그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이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이 요약해 준 거를 보고선 다시 한번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돼? 그 다음, 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만약에 이 뿌리라는 게 행복에 대한 뭐 필수 조건이라면은 그 날개라는 건 뭐 충분 조건이다.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굳이 필요 충분 조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논리 같은 거 배울 때 하는 건데, 별로 여러분이 한번 관심 있으면은 그 필요 충분 조건을 이해하면은 논리적 사고에서 필요 충분 조건을 이해하면은 이 마지막 두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 근데 답을 고르는데 이 마지막에 두 문장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문장인 거. 그러니까 이 두 문장 때문에 많이 헷갈렸을 거야. 이 두 문장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은 그 논리라는 분야에서 필요 충분 조건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어 시간에 배울 것 같기도 하고 문학 시간. 이 핏이라는 단어가 싸움 붙이다라는 동사 뜻도 있는데 명사로 구덩이 있죠. 구덩이 파는 거. 그 구덩이라는 뜻도 있는 걸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 8번의 이 세 문장 보면 되거든? 8번에 이 내가 형광펜 친 부분 있죠. 이 문장 한번 보자. 보면은 이 부분이 구조 파악이 안 된대. 왜 안 될까? 보면 for the next 30 odd years 일단 odd에 3번 형광펜 칠게요. 오드가 뜻이 많은데 얘가 대략 모모 여의, 모모 남짓이 이 정도로 뜻이 나와 있긴 하더라고 수능 특강에. 그러니까 다음에 30 odd years니까 그 후겠죠. 그 후 30여 년 동안 이 정도로 그 후 30여 년 동안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자란 거죠. 근데 그 아버지의 집이 어디 있냐면 이게 애들아 선생님이 수족냉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 밑에다가 그 뜨거운 매트를 깔고 하거든.
근데 1시간마다 꺼져가지고 이거 1시간마다 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강의하거나 공부하다가 발이 으슬으슬 추워지면 다시 켜야 돼. 근데 한 번 앉으면은 한 3-4번은 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한 3-4시간 정도는 한 번 앉으면 공부하는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같이 한번 봅시다. 체력이 너무 딸려 요즘. 그러니까 지금도 영상을 조금 일을 밀도 있게 하고 싶은데 이게 내가 약간 그 오래 쓴 휴대폰처럼 충전도 느리게 되고 소모도 빨리 되는 그러한 저질 체력이라서 의욕은 많은데 항상 몸이 못 따라주네요. 보면 그 후 30여 년 동안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거든. 근데 그의 아버지의 집이 Great Marlborough Saint라는 지역에 있나 본데 이 지역은 런던에 있네. 여기는 이제 해석되죠. Free from the need to support himself. 얘 지금 분사구문이잖아. 주절의 주어는 he고. 되냐? 그러니까 자유로워진 거죠. 그 필요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채로 그를 support, 부양해야 할 그러한 필요성,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진 채로 그는 그의 inclination, 그쵸? inclination 혹은 성향, 혹은 좋아하는 것이거든. 그가 좋아하는 것을, 그쵸? 따라간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성향이 뭐냐면은 연구하고 carry out, 수행하는 것이었답니다. 연구를. 근데 어디에 있어서? 그의 The physical sciences에서 그쵸? 자연과학에 있어서. 되냐? physical science 하면 자연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해석이 안 됐을까? 프리드 때문에 그런가? 얘 지금 분사구문 선생님이랑 중급 어법 작문하고 있는 친구들은 바로 눈치챘어야 되는데 물론 니네 고3도 그렇고 얘를 분사구문이잖아. 얘를 부사절로 바꾸면 그를 부양해야 할 그쵸 필요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채로니까 as 원래 주어는 주절의 주어인 he랑 똑같으니까 생략됐겠죠. he 그 다음에 지금 주절의 시제가 followed로 가거니까 was freed to 원래는 이 문장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free가 자유롭게 하다 없애다 이런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가 자유로워진 거죠. 그쵸? 필요성으로부터. to가 아니라 from이구나.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높아심이 하는 말인데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는 잘 봐봐. 보면은 이런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전명 있잖아. On Great Marlborough Saint 뭐 이러한 얘들아 우리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 있죠. 동그라미 치는 부분은 전부 다 꾸며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꾸며주는 말이 대표적으로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대표적으로 관계사 있죠. 관계사라고 하면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분사가 있잖아. 분사는 즉 형용사고 이게 조금 이따 또 설명할 때 나오는데 꾸며주는 말은 보통 고3이 되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가 꾸며주는 말이 길어지기 때문이거든. 꾸며지는 말이 길어지면은 전부 다 도치가 아니야 이거는 뒤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자유로워.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명사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해주고자 할 때 이러한 친구들을 이용해서 설명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세모가로 치는 거는 분사 구문이나 부사절이잖아. 근데 이 친구들의 역할도 결국에는 특징이 3개였잖아. 첫 번째 특징은 뭐야? 그쵸? 주절을 부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위치가 자유롭죠. 위치가 자유롭고 3개 여러 개가 나와도 괜찮다는 거였잖아. 얘도 세모가로나 동그란 가로나 결국에는 전부 다 목적이 부연 설명이라는 거를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어. 위치가 자유롭고 뭔 말인지 되냐? 이해돼요? 이제 지문을 좀 더 하면서 좀 더 부연 설명해주는 걸로 할게요. 가끔씩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물론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선생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친구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러한 친구들이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했을 때 걱정이 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거를 질문하네. 다른 애들도
모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도.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만큼 혼자서 고민해 봐야지 질문을 할 수 있거든. 그리고 그런 질문을 통해서 너네의 수준을 내가 가늠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깊이로 강의해야 되는지가 감이 잡혀. 그러니까 항상 질문을 해주세요, 선생님한테.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거 틀릴 만한 지문이기는 해요. 이거 어려울 만한 그런 어법 지문이기는 한데 C번이 이거 수능 완성했던 친구들은 이러한 구조가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영어의 속성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아까랑 똑같은데 길어지면 다 뒤로 보내. 꾸며주는 말이든 혹은 주어든 길어지면 다 뒤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볼까? 보면은 봐봐. 또는 어떠한 사람들은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그 늦은 그러니까 역시나 또 서먼을 수식해주고 싶으니까 관계 대명사를 써서 지금 또 꾸며주는 거야. 관계사의 역할은 역시 결국에는 형용사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겠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야. 누구냐면은 그 늦은 누군가 있잖아. 그 약속에. 근데 뭐 하고 싶진 않아? 인정하고 싶진 않은 거죠. 뭐라고? 이것이 그가 그래서 술 마시러 들렀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쵸? on the way 오는 길에 동사는 본동사는 얘죠. 그러니까 사실상 후부터 여기 on the way까지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전부 다 someone을 수식해 주는 거라고. 되냐? 이러한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른대요. 아 미안 나 늦었다. 나 어떤 게 좀 있었어. 근데 그게 어떠한 거냐면 내가 할 필요가 있는 어떤 거죠. 그쵸? 그쵸? 여기에서 끊기네. 그쵸? 오는 길에 여기에 그리고 그것이 약간 좀 길어졌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되냐? 그 다음에 역시나 쉼표 다음에 그쵸? ing 나오잖아. deliberately는 부사니까 있으나 없으나 한 친구니까는 쉼표 다음에 ing 보이죠? 그쵸? 남기면서 뭐를 남기냐면 그 지연의 원인이라는 것을 베이그 그쵸? 모호하게 냅두면서 그리고 exercising 특정한 종류의 economy with the truth 하면은 그쵸? 진실을 다 말하지 않음 진실을 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하는 거짓이라는데 거짓을 행함으로써 일단은 구조 파악부터 하자. 보면 지금 여기에서 세모가로 열렸죠. 그 다음에 사실상 여기에서 닫히는 건데 이 and를 사이로 분사구문 두 개가 병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되냐? 사실상 이 and가 없어도 크게 상관없긴 하거든. 되냐? 구조 파악은? 구조 파악이 됐다는 전제 하에 보면은 그러니까 리브라는 동사의 용법을 아는 게 중요한데 이 리브도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식으로 쓰여요. 이러한 말을 너네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선생님이 밑줄 동그라미 목적어는 오브젝트의 줄임으로 동그라미 꼬부랑은 항상 목적격 보어 자리잖아. 이러한 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 연기의 원인이라는 것을 목적어를 모호하게 남겨두는 거니까 뭔 말인지 돼? 보면은 그러니까 얘가 용법이 굳이 따지면 make me happy 얘랑 똑같은 거야. 보면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할 때도 이 happy가 행복하게라고 사실은 부사로 해석이 되잖아. 근데 부사로 해석이 됨에도 불구하고 얘는 목적격 보어이기 때문에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랑 명사잖아. 응? 그래서 여기 형용사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ive의 용법을 알았으면 돼. 되냐? 기본적으로 이 find라는 동사도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식으로 많이 쓰여요. 되냐? 이거 두 개는 갖고 가라. 혹시 모르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find랑 live가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이러한 그쵸 문형으로 쓰이기도 하는구나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또 부연 설명해주고 싶은 건 분사구문을 선생님이 너네 그 괄호 쓰는 종이 줬을 때 쉼표 다음에 화면 봐. 쉼표 다음에 ing 나오면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결국에는 분사구문이거든. 분사구문 100개 중에 95개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돼. 응? 그러니까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 그 다음에 이 단어.
이코노미 위서 트루스 혹시 모르니까 3번 형광펜 치고 이코노미 하면은 이게 경제란 뜻이 있고 뭐 경기가 좋다 할 때 그 경기란 뜻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끼는 거야. 아끼기. 절약. 그러니까 진실에 대해서 뭔가 아끼고 절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아서 즉 세부 사항을 말하지 않아서 하는 거짓이라는 함축의 뜻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실제로 그 함축 문제로도 실제로 나올 수 있는 표현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17번. 17번이 의외로 질문이 많더라고. 사실 해석이 안 되진 않을 텐데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죠. 같이 한번 볼까? 보면은 만약에 너가 헐버볼, 너가 초식 동물이잖아.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래. 뭐가? 얘 in the face of 요즘 자주 보이네. 조금 갖고 가. 무엇을 직면해서 그쵸? 그 danger 위험이라는 것을 직면해서 즉 직면을 뭐뭐 했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너한테는 자연스러울라나? 그 위험이라는 걸 직면을 했을 때 그 뛰어가는 게 조금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래요. 왜냐하면 그 늑대라는 애들이 울프스 늑대라는 애들이 쉽게 너를 쫓아와서 공격할 수 있거든. 그래서 뭐가 좋냐면은 너가 오히려 좀 숨는 게 더 좋답니다. 되냐? 그러니까 너가 노루라고 생각을 해봐, 니네를. 노루들은 그렇게 very far 멀리 도망치지 않는답니다. 그쵸?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그쵸? 그리고 뭐 하려고 해, 노루들은? 돌아오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원래 장소로. 그리고 그들이 그럴 때 여기서 두가 받는 것은 try to return 돌아오려고 할 때 그들은 그들 자신의 tracks 발자국을 그죠 cross 되짚어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confuses 혼란스럽게 한답니다. 그들의 pursue하면 추구하는 거죠. pursuers 즉 추적자들을. 되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슬래시 오른쪽으로 부연 설명하죠. 즉 그들이 어떠한 트레이를 follow 쫓아가야 하는가.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건 pursuer 쓰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노루가 원래 잘 그리는 원래 잘 그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진짜 노루가 뿔이 없나? 여하튼 노루가 이제 막 도망가는 거야. 사자를 이제 피해서 막 도망가면 이렇게 발자국이 남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가 멀리 가지 않고 다시 원래 살던 본거지가 있어. 본거지. 얘네 집이야 실제로. 아니 그냥 이 개념상 이렇게 얘네 집이 있어. 노루가 사는 집이 있거든. 막 풀 있고. 그러니까 사자에게 쫓겨서 갈 때도 그렇게 멀리 도망치지도 않을 뿐더러 얘네 발자국을 따라서 다시 본거지로 돌아간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또 이렇게 설명하니까 작년에 그 최정아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엄청 똑똑하고 논리적인 친구긴 한데 항상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든? 무슨 질문을 했었냐면 도망가다가 다시 그 발자국을 따라서 다시 돌아가면 사자랑 만날 수도 있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뭐 이런 느낌이 도망가다가 사자가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잖아. 그때쯤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되죠? 그 다음 그냥 받아들여. 일단 그들이 안전하게 홈그레스 즉 본거지죠? 본거지로 돌아가면 노루들은 그쵸 숨는답니다. 근데 어디에 숨냐면 역시나 전명이 나오죠. 작은 나무의 그러한 무리 속에 숨는데요. 그러니까 작은 나무 속에 숨는 거죠. 그리고 그 집단이라는 게 어때? herd도 얘 중요한 단어죠. 무리니까 집단을 나타내는 단어니까. 그 집단이라는 게 무리라는 게 쉽거든. 스팟 하면은 뭐 목격하다 찾아내다 이런 뜻이 있잖아. 찾아내는 게 쉽기 때문에 그쵸?
혼자 있는 동물들보다. 그러니까 같이 몰려 있으면은 그 포식자들이 더 걔네를 찾아내기가 쉽기 때문에 그 노루들이 혼자 산다고. 하지만 또 다른 이유 있죠. 그들의 혼자 solitary 하면은 혼자 하는 외딴, 혼자 하는, 그러니까 혼자 존재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음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래요. 그쵸? ancient 하면은 얘 오래된이라는 형용사로 되게 많이 쓰인다. 얘도 꼭 갖고 가. 오래된, undisturbed. 그쵸? 누구도 건드리지 않은 그러한 숲에서는 음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랍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 노루의 무리들은 그쵸? 커버리 뭔가를 덮는 느낌인데 많은 영토를 덮는다는 것, 즉 이동하다는 뜻이요. 많은 영토를 이동을 해야만 할 것이랍니다. 그죠? 충분한 음식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숲속에 먹이가 얼마 없는 거야. 그래서 같이 살면은 먹이가 부족하니까 이동거리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더 배고파지기도 하고 그 포식자들의 위험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긴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하지만 그쵸? 그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근데 어떠한 위험성이냐면 come across 하면은 마주치다. 한 무리의 늑대를 마주칠 위험성을 더 증가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싱글 라이프 혼자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잖아. 어? 레이지네스 하면 게으름이라는 게 필수적인 특징이야. 이게 뭔 개소리야. 응? 3번 짝짓기 시즌이라는 게 더 오래 지속돼? 갑자기 짝짓기 왜 하는데? 4번 엄마들의 그들의 새끼들을 남겨도 그냥? 그건 또 뭔 소리요? 옵스프링 하면 새끼다 새끼? 옵스프링 새끼? 4번도 아니죠. 5번 포식자와 피식자가 delicately 뭐 정교하게 뭐 갑자기 공존을 왜 해요? 계속해서 노루가 혼자 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포식자랑 피식자가 같이 공존하냐고요? 어? 뭐 노루랑 뭐 늑대 나오니까는 포식자랑 피식자라고 생각해서 5번 골랐어요? 촌스럽게? 응? 그러니까 항상 중심 내용이 뭔지를 생각해봐. 17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혼자 사는 게 더 유리한 것에 대해서 지금 끊임없이 설명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포식자랑 피식자가 공존해? 화 안 났어요 지금.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그 노루가 혼자 사는 이유죠. 첫 번째는 혼자 사는 게 눈에 더 안 띄어. 뭔 말인지 되냐? 두 번째는 식량이 부족해서 그렇고.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1번 이유는 여기 있죠. Harder, easier to spot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음식의 부족 때문에 혼자 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친구가 뭐라고 작년에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 오래되고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은 숲에는 먹이가 많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내가 이걸 알아내려고 뭐 구글링을 하기도 하고 그 숲 전문가분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모르겠네요. 여기에서 일단은 갖고 가야 되는 단어들은 내가 3번 형광 물론 모든 단어를 알아야 되긴 하지만 이 solitary라는 단어 익숙하지 않아? 혼자 하는 외딴? 얘 명사가 solitude거든? 그러니까 그 지문 혹시 기억나? 모의고 한 것 중에? solitude가 고독인데 약간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고독이야. 긍정적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거 기억나냐? 혼자 있는 능력이라는 건 나를 돌봐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 길러진다고. 그러니까 혼자 산책하는 게 익숙해지려면 나를 산책 데려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혼자 샤워를 하는 기쁨을 알려면 옆에서 장난감 같은 거 갖고 엄마가 챙겨주는 그러한 경험이 필요하다. 즉, 혼자 있으려면은 그 이전에 도와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지문이 있었거든. 빈칸 문제로 나왔었어요. 기억나? 그때 이 solitary라는 단어가 출제됐었거든. 뭔 말인지 되냐? 17번은 약간 우리가 평소에 알던 거랑은 반대라 그랬나? 그러니까 원래는 집단 내에 있어야지 생존력이 높아지는데 모든 생명체가 같은 조건 하에서 살진 않잖아. 혼자 사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갖고 가야 될 단어가 헐버버리 초식 동물이잖아. 별표 단어로. 그 다음에 몇 번 써놨죠. 그 카니발이라고 하면은 축제잖아. 축제 때 니네 고기 먹는 거 알죠? 그래서 카니가 고기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carnivore 하면은 육식동물이에요. 육식동물. 육식동물이고 insect가 곤충이죠. 그래서 insectivore 하면은 그쵸 식충동물. 그러니까 곤충을 먹는 동물. 그 다음에 옴니가 어디에나 있는이란 뜻이 있거든. 그래서 omnivore 하면은 아무거나 먹는 거니까 잡식동물입니다. 인간은 omnivore이죠. 잡식동물. 되냐? 이러한 단어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밑에서 이 A pack of wolves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러니까 늑대 한 무리는 팩이라는 표현을 쓰고 고기물이 있죠. 고기가 떼지어. 멸치 같은 애들 떼지어 다니잖아. 그런 경우에는 스쿨이라는 표현을 써요. A school of fish 하면은 물고기 물이고. 되냐? 뭐 물고기 학교 있다는 개소리 하지 말고요. 되냐? 그 다음에 그 사자 한 무리 하면 A pride of lion 이래요. A pride of lions. 역시 라이언 장난 아니죠. 무리를 표현하는 게 pride야. 그 다음에 벌이나 별같이 조그만 애들이 모여있는 거를 swarm이라는 표현을 해요. swarm. A swarm of stars 혹은 bees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선생님 왜 fish는 여기에 es 안 붙이시나요? 하면은 fish는 보통 물론 가산명사로도 쓰이는데 보통은 불가산명사로 많이 쓰이거든. 뭐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뭐 fish에 es 붙여도 크게 틀리진 않는데 되냐? 이러한 표현들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을 알면은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왔을 때 그냥 어려움 없이 쓱 읽어나갈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이 표현 모르죠. 그럼 뜬금 물고기 학교? 물고기 학교에서 뭘 배우지? 이러한 개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 때도 그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외우기도 하지만 그 단어를 진짜 마르고 닳도록 봐야지 자연스럽게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5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질문을 한 사람이 박채연이죠. 같이 보면 순서 배열인데 이게 참 사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텐데 순서 배열에서 왜 자꾸 헤매냐면 그 영어의 글이라는 건 영어적 표현이라는 건 그 패턴이 있거든. 글의 패턴이. 그 패턴이라는 게 구체적인 진술에서 일반적인 진술로 넘어간다든지 혹은 첨가를 많이 한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그러한 부분을 좀 유의해서 한번 순서 배열을 해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실제로 실전에서 눈치를 채려면은 복습을 해야 돼. 단어를 누적해서 외우듯이 이 독해도 누적해서 글을 읽어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이 19번 이 네모칸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유는 근데 어떠한 이유냐면은 deficiency 하면 부족이죠. 부족이나 결함. 결함의 이유 있잖아. 근데 어디에서의 결함이냐면은 그 인간과 기계 간의 상호작용에서의 결함의 이유들은 많대요. 근데 일부는 뭐로부터 기인하냐면은 오늘날의 기술의 한계로부터 기인한답니다. 일부는 뭐 기술적 한계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일부는 그쵸. self-imposed 스스로 부과한 제한으로부터 오거든. 근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부과가 된 거냐면 디자이너에 의해서 제한이 돼. 근데 종종 왜 때문이냐면은 hold down cost 그 비용이라는 걸 잡아서 밑으로 끄는 거잖아. 홀드 잡아서 밑으로 내리는 거니까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제한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자연스럽지 않아? B번이라는 순서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힌트가 될 수 있는 건 some 이러한 거죠. 이건 조금 이따 부연 설명할게요. 하지만 얘도 큰 힌트네. 버티로 한번 볼까? 대부분의 문제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냐면 그 완전한 이해에 대한 부족으로부터 기인하거든. 그 디자인 원리에 대한. 근데 이 디자인 원리에 대한 완전한 이해의 부족이라는 게 부족으로부터 기인을 하는데 이 디자인의 원리라는 게 필수적이거든. 그쵸? 효과적인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인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을 한대. 왜 이러한 결함이 발생을 할까라는 물음표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거기에 대한 answers가 나와야죠. 무슨 말인지 되니?
이것도 조금 이따 부연 설명할게요. necessary 이 부분도. C번. 왜냐하면은 많은 이런 디자인이라는 게 돼. 엔지니어에 의해서 되는 거야. 근데 어떠한 공학자냐면은 전문가긴 하거든. 또 지금 엔지니어 부연 설명하죠. 그 기술에서는 전문가긴 한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들의 사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뭔 말인지 이해돼? because 뒤에 이유 나오는 거 알죠? 이유나 원인. 그러니까 자연스럽네요. 삐씨네요. 왜 이러한 결함이 발생을 할까? 왜냐하면 많은 디자인이라는 게 공학자, 기술자에 의해서 되기 때문이라잖아. 그들이 밑에서 두 번째 줄 C에 We are people ourselves. 우리도 사람인데?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놀랍게 복잡하다는 거죠. 사람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그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것이 꽤나 심플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즉 이시지칭하는 건 인간의 행동이죠. 엔지니어들, 더욱이 엔지니어들이 실수를 하는 거죠. 생각하는 실수.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논리적인 설명이라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한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 instructions, 설명서만 읽는다면 그들이 얘기하길 모든 게 괜찮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니네 무슨 기계 사면은 설명서 읽어? 그러니까 아이폰 사면 아이폰 설명서 읽어? 안 읽죠? 인간이 게으르거든 기본적으로.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BCA 순서로 가시면 돼요. 돼? 답의 힌트는 썸부터 설명을 할게. 썸이죠. 이게 지칭 대명사일 때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게 있을 때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나 많은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일부는 썸으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others로 표현하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이러한 것에서 많이 힌트를 얻어도 되고 one, another 혹은 the other 이러한 표현 기억나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이러한 some 같은 표현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B번의 마지막 줄에 왜 이러한 결함이 발생할까? 왜냐하면 이유나 원인이 뒤쪽에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되냐? 그 다음에 인간은 완전 이렇게 복잡한데 엔지니어들은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더욱이 그러니까 문제에 심하죠. 더욱이 엔지니어들이 그쵸? 설명만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른다. more over이라는 것은 그 내용의 문제 어떠한 내용의 심화를 다루잖아. 그래서 지금 A가 맨 마지막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친 부분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주제문은 이 글의 주제는 결국엔 그 대부분의 문제라는 게 그쵸? 인간에 대한 이해, 디자인 원리에 대한 이해의 불충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돼요? 돼. 위의 지문도 중요한데. 산업혁명에 대한 글이잖아. 얘 별표 2개 쳐놓고 꼭 읽어라. 그러니까 이 글에 잠깐 거기다가 얘 나던틸 대꾸문 나오는 거 알죠? 나던틸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대시 여기 나오는 거. 나던틸 대꾸문 이거 잊지 말고 꼭 갖고 가. 여기 혹시나 써줄게요. It is not until A that 주어 동사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어 동사하다.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가 A가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대니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다고 하고 안 했던 게 이 부분이구나. B의 necessary 이 부분을 왜 설명하려고 하냐면 necessary가 품사가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그랬죠. 동그라미 치는 거 얘 엄격하게 구조 파악하면 이렇게 동그란 괄호로 묶어야 되는데 형용사나 분사도 결국에는 꾸며주는 말이 길어지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래서 principles랑 necessary 사이에 which나 혹은 that, is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한 거 알죠?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 18번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증가하고 부의 축적도 가능해졌다는 내용이 나오거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서 여분의 생산량이 나타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 이전에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거든. 전부 다 손으로만 수작업으로만 만들어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이 사실상 증기기관 여기다 쓰면서 할까요? 여기다 쓸 테니까 쓰면서 하자. 읽는 건 너네의 역할이야. 즉 산업혁명이라는 게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발생이 됐거든. 그러니까 증기기관이라는 건 결국엔 힘, 에너지가 많아졌다는 거잖아. 뭔 말인지 되죠? 예전에는 인간의 힘으로만 물건을 생산을 할 수 있었거든, 수작업으로. 근데 증기기관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그 힘과 에너지가 많아졌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물건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야. 예전에는 자급자족하면서 살았는데 물건을 대량 생산해지는 게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또 분배도 당연히 가능해졌겠죠. 그로 인해서 일자리도 당연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부의 축적도 가능해졌겠죠. 예전에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았는데 이제는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부의 축적이 가능해진 거라고. 그러니까 굳이 재활용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재활용을 하지 않은 거죠. 이로 인해서 뭐가 발생했다는 거야? 그쵸? 광고와 포장이 탄생했다는 내용은 이거 니네가 조금 부연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이로 인해서 쓰레기가 가속화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때 경영학이 발생한 거야. 경영학이라는 게 이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전에는 사람의 지금 몬스타 X님께서 브이라이브를 시작하셨네요. 여하튼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마을 내에서만 이렇게 충족될 수 있어 충족되고 그 자원이라는 게 충족되게 살았는데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여분의 물자들이 남게 됐잖아. 그로 인해서 부가 축적되고 일자리가 증가되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물건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는 뭐 옆집에 김씨 아저씨가 빵 못 만들어도 그냥 그 빵 사 먹어야 됐거든. 근데 빵을 많이 만들어내고 잘 만드는 사람도 생겨나고 남는 빵이 많아지다 보니까 빵을 팔기가 어려워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상품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팔까를 고민하게 됐겠죠. 그로 인해서 광고와 포장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된 거야. 경영학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회사의 상품을 지역적으로는 잘 팔고 그 수익을 극대화할까에 대한 내용이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경영학의 최종 목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내는 게 경영학의 목표거든. 그러니까 뭐 여러 분야에서 볼 수 있어. 뭐 인적 자원, 회사에 있는 인적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지, 뭐 승진은 어떻게 시켜야 되고 집단에서는 뭐 어떠한 제도를 활용해야지 성과가 높아지는지, 혹은 뭐 마케팅 분야에서는 어떻게 상품을 시장에 내놓아서 잘 팔지, 혹은 회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 회사의 돈을 잘 굴려서 활용을 할지, 어떻게 현금 흐름을 빨리빨리 캐치를 할지.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경영학에서는 회사를 운영할 때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지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경영학 중에 일부가 마케팅이고, 그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여분의 상품, 그 넘쳐나는 상품들 중에서 우리 상품을 어떻게 하면 잘 팔지를 고민하다가 나온 게 이 광고와 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너네가 좋아하는 그러한 브랜드 있죠. 뭐 나이키나 뭐 그러한 브랜드 같은 것도 우리 상품이 이렇게 잘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상품을 사라는 하나의 브랜드는 보장이야, 보장. 그러니까 어떠한 브랜드를 살 때 우리는 일정 수준의 퀄리티를 예상하면서 사잖아. 뭔 말인지 되냐? 그것도 결국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어떤 우리의 상품이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브랜드인 거죠. 뭔 말인지 되냐?
내용이 조금 더럽게 설명된 것 같긴 한데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원래 이거는 강의에 없던 건데 하다 보니까 중요해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이거 2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잠깐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싶어서 갔다 온 건 아닌 거 알죠? 20번을 했는데 원테이크로 찍고 싶었는데 역시나 힘드네요. 강의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말을 절었어. 영상 보면은 내가 계속 안 틀리고 얘기하잖아. 근데 사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말을 계속 절어. 랩할 때 그 래퍼들이 말 저는 것처럼 선생님도 절거든? 그래서 그렇게 막 크게 절지 않으면 계속해서 찍으려고 하는데 너무 크게 절어가지고 잠깐 영상을 멈추고 브이라이브를 한 1분 정도 보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번부터 같이 보면은 20번 어려워요. 순서 배열이 헷갈렸을 수도 있고 혹은 내용이 이해 안 갔을 수도 있는데 아까 그 산업혁명이랑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시켜줄게. 한번 보자. 20번 보면은 너가 그 큰 기업으로부터 구매를 할 때, 즉 구매한다는 거는 물건을 구매한다는 거겠죠. 너는 그 지지해주고 있는 거래요. 뭐 서포트 하면은 뭐 지지하다, 뭐 지원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돈을 대다라는 뜻도 있죠. 지원해준다는 게 만약에 그 자금 같은 걸로 해주는 거면 지원을. 그래서 increasing 증가하는 consolidation 하면은 얘 지금 공고히 하기라는 별표 단어로 나오죠. 그 부와 권력이라는 것을 점점 공고히 하는 걸 지원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 부와 권력이냐면은 그 소수의 손에 있는 부와 권력을 점점 공고히 하는 걸 지원하고 있는 거래요. 대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사면은 뭔가 그 소수에 있는 부와 권력을 좀 더 공고히 단단하게 하는 거라고 하네. 이거 뭔 말일까? B번 그 체인 비즈니스라는 건 체인 비즈니스 하면 프랜차이즈 사업 생각하시면 돼요. 그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종종 그 돈을 뺏어가거든. 직접적으로 누구로부터 뺏어가냐면은 작은 지역 업체로부터 돈을 빼앗아 간답니다. 근데 이 업체들은 afford to 하면 뭐뭐할 여유가 있다라는 뜻이었잖아. 그 수입을 잃을 만한 여유가 없거든. 되냐?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그 구매를 함으로써 그 지역 사업체에서 구매를 함으로써 너는 그 부라는 걸 spread out, 그쵸? 뭔가 뿌릴 수 있다는 거죠. 흩뿌릴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누구에게로? 더 많은 지역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증가시킬 수가 있답니다. 너의 커뮤니티, 지역의 그 생활의 수준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프랜차이즈 기업이라는 게 그 지역 기업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돈을 빼앗아 간대. 근데 이 지역 업체들이 그러한 수입을 잃을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C번 보자. This is because가 또 순서별의 큰 힌트겠네요. 뒤에는 원인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왼쪽에는 결과가 나왔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그 지역 업체라는 애들이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야. 지역에 서플라이어 하면은 그쵸, 공급자죠. 지역 공급자와 서비스 프로바이더, 제공자에게 더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 또 분사구문이죠. 쉼표의 ing. 일종의 지역 경제망을 형성을 하면서. 근데 이게 상호 의존적이거든. 되죠? 근데 또 이 상호 의존적인 경제망이라는 게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스트라이빙 하면은 뭐 번성하는 그러한 커뮤니티, 집단도 만들어낸답니다. 되냐? 그래서 이 that은 지금 선행사를 이코노믹 웹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되냐? 그러니까 지역의 사업체라는 애들이 결국에는 지역 공급자와 지역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사업체들이 일종의 그 지역 경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돈 있죠. 모든 돈이냐면 어떠한 모든 돈이냐면 너가 지역 업체에서 쓰는 모든 돈이라는 게 돕거든. 근데 뭐를 돕느냐면은 너의 그쵸? 지역이 유지하는 것을 돕는답니다. 그것의 개별적인 캐릭터, 개성, 독특성 그리고 다양성을 뭐 하면서?
지지를 하면서 너의 이웃을 지지를 하면서 지원하는 거죠. 근데 어떠한 이웃이냐면은 추구하고 있는 이웃이죠. 그쵸? 좋은 인생을. 그러니까 너가 지역 업체에서 돈을 쓰면은 너네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지금 C번에서는. A번 봐봐. 현금으로 내는 게 뭐보다는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으로 내는 게 또한 지역 업체를 돕는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종종 원스 것들이기 때문이야. 근데 어떠한 것들이냐면 가장 능력이 없는 것들이죠. 뭐 할 능력이 없냐면은 해프트하면 과중한 수수료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업체들이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어떠한 이게 수수료냐면은 신용카드 회사들이 부과하는 그들에게. 근데 무엇에 대해서 부과하냐면은 그쵸? 각각 모든 그러한 트랜잭션, 거래에 대해서. 되냐? 그래서 지역 업체를 이용을 할 때 웬만하면은 그 현금을 사용하라는 거죠. 왜냐면 신용카드 수수료를 그들이 그쵸?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화번호부를 한번 들여다보랍니다. 근데 왜? 그 지역 alternatives 대안책을 찾기 위해서. 근데 뭐 대신에? 큰 대기업의 체인 대신에. 그러니까 대기업들에게서 그 프랜차이즈 체인에게서 물건을 사면은 그 지역 사업체들에게 불리해진다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지역 사업체를 이용하라는 글이죠. 그래서 니네 순서를 고를 때 어떻게 골랐냐? 이 네모칸의 내용은 대기업에서 물건을 사면 대기업에게 좋은 이득이다. 그 대기업, 소수의 손에 있는 부와 권력을 좀 더 공고히 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자인 애들 더 부자 만들어주는 거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올 게 적절한 게 B번이죠. 즉 그 large corporation이 결국에는 차인 프랜차이즈네. 그래서 B번에서는 그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실제로 지역 업체로부터 돈을 직접적으로 빼앗아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그쵸, 지역 사업체에서 구매를 함으로써 부를 좀 더 분배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죠. B번 마지막에는. 이러한 결과가 왜 그러냐면 원인이 지역 업체들이 서로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나와. 되냐? 그러므로 그쵸? 너가 지역 업체에서 쓰는 모든 돈이라는 게 너의 그 지역의 다양성 혹은 특성이나 독특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A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큰 힌트가 이 얼소야, 얼소. 그 지역에서 돈을 쓸 때 방법이 어떻게 쓰라는 거야? 그쵸? 또한 그 현금으로 내라. 그러면 더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심화되는 내용이죠. A에서는 부연적으로.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순서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 백다방 있잖아. 백다방도 대기업 프랜차이즈죠, 사실상. 백다방보다는 지역의 카페를 이용하라는 거죠. 백다방에서 구매를 해봤자 결국에는 대기업에게 가는데 지역의 카페 같은 데를 이용하면은 그 지역의 카페 같은 곳은 지역의 그 공급자들에게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그 지역이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고, 만약에 우리가 프랜차이즈 카페만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지역 카페들이 전부 다 죽게 되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캐릭터나 유니크네스, C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혹은 다이버시티를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지역의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많지만 카페를 든 거다. 카페를 이용하면은 지역의 캐릭터나 독특성이나 혹은 다양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냐? 이해되죠?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20번도 결국에는 그 프랜차이즈를 우리가 체인 비즈니스를 가는 이유가 일정한 그 스타벅스에 가면 스타벅스만의 분위기나 그 음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잖아. 일정한 수준으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개인적으로는 개인 카페보다는 선생님도 프랜차이즈를 좀 선호하긴 하거든. 가격도 월등히 싸고 맛도 개인 카페보다 더 좋은 점이 많으니까 개인 카페들이 조금 분발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또 잘 되는 개인 카페들은 잘 되죠. 그 개인 카페만의 그 대표 메뉴를 개발을 하거나 혹은 진짜 커피가 맛있는 개인 카페들도 있긴 한데,
뭔 이제 되죠? 그러니까 20번에서 여기를 주제문으로 잡으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업체들에서 구매를 함으로써 지역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이 부분, B번 부분. 이거 역대급으로 길 것 같은데 영상이 한 1시간 반 넘어갈 것 같은데 2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지문은 순서별 때문에 문장 삽입인데 보면은 이 in addition to라는 이 단어가 얘 to가 일단은 전치사인 걸 잊지 말고 그러니까 in addition to가 뭐뭐 외에도 혹은 무엇 무엇에 덧붙여 그러니까 뜻이 똑같아 결국에는 보면은 이러한 applications 적용 외에도 그러니까 가장 큰 힌트는 이러한 적용이야. 이러한 적용 외에도 즉 이러한 적용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참고하고자 할 때 하는 거거든. 이러한 applications 다음에 들어가면 되겠죠. 니트로전 질소라는 건 사용이 된답니다. 오일 생산에서 그리고 그 오일 생산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그것은 펌프가 돼서 펌프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떠한 형태로? 컴프레스 압축한 형태로 지하로 펌프질이 되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왜 들어가냐면은 오일을 표면으로 force 하면 강요하는 거잖아. 강요 즉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맥상 적절하게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 force가 갖고 있는 뜻은 어떠한 것을 강제하는 거잖아.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표면으로 오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되냐? 그래서 디즈 애플리케이션스가 뭔지를 눈치채면 되고 지금 네모칸 안에서는 그 질소의 활용 중에서도 오일, 그 석유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네. 뭔 말인지 되죠? 여기에서 이시지칭하는 건 뭐야? 이시지칭하는 것은 니트로전이죠. 니트로전. 보면 그 질소라는 것은 그것의 gaseous 하면은 기체의죠. 기체의 형태에서의 질소라는 것은 사용이 된답니다. 상황에서. 근데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중요한 상황이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to 가주어 진주어 다른 더 reactive 반응성이 있는 형용사죠. 반응성이 있는 atmospheric 대기의 가스를 keep away 그쵸? 가까이 오지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거잖아.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질소가 기체 상태에서의 질소가 사용이 된다는데 뭔 말일까? 그것은 산업을 돕는답니다. 뭐로써? 블랭키팅 가스, 뭔가 뒤덮는 가스로서 산업을 돕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할 때냐면은 그 재료와 같은 걸 보호할 때죠. 이거 아직도 모르는 간첩 없죠? in, ing, 뭐뭐 할 때, 뭐뭐 하는데 재료를 보호할 때거든. 어떠한 재료냐면 예를 들어서 전자 컴포넌트, 구성품 같은 거죠. 전자 구성품. 생산이나 저장 동안에 그러니까 전자 기기나 제품들이 되게 델리컷, 섬세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호하려고 니트로전을 사용한다고 하네. 그 와인의 산화를 막기 위해서 와인병이라는 것도 채워진답니다. 질소로. 코르크가 제거된 후에. 되냐? 그러니까 코르크가 제거가 되면은 와인이 산화될 수 있으니까 그 와인병 안을 니트로전, 질소로 채운다고 하네. 그 질소라는 것은 최근에 또한 사용이 되는 거죠. 그 블랭킷은 여기에서는 동사로 쓰였네. 덮다. 그 과일을 덮을 때. 근데 뭐 한 후에? 그 과일이 따여진 후에 protect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 그것이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게 저장이 될 수 있답니다. up to 뭐뭐까지. 30개월까지 동안은 저장이 될 수 있거든. 뭐 한다면? 만약에 그것들이 유지가 된다면 낮은 온도에서 질소 기체 내에서 낮은 온도에 유지가 된다면 역시나 전명이 나열되죠. 전명이 나열되면서 부연 설명하는 거야. 데이가 지칭하는 건 애플스잖아. 그 사과라는 게 낮은 온도에서 질소 기체 안에서 유지가 된다면 30개월 동안까지 보관이 가능하다네. 되냐? 계속해서 기체가 실제로 산업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을 쭉 하고 있네요. 그 일반적인 공기라는 것은 근데 사용이 될 수 없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왜냐하면은 일부 그 기체라는 게 근데 어떠한 일부 기체냐면은
그 공기를 구성하는 일부 기체라는 게 반응을 하기 때문이야. 석유와 그쵸? 뭐 하면서? 역시나 분사구문. 원치 않는 부산문을 만들어내면서 뜬금없이 석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 5번 넣으면 되잖아. 석유. 뭔 말인지 이해돼? In addition to these applications, 네모칸에서 지칭하는 these application도 위에서 전부 다 부연 설명한 그거네. 그러니까 오일이 나오기 전에 5번 문장에서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3점짜리도 아니잖아. 이거 너무 쉬워.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질소가 언제 사용이 된다는 거야. 질소가. 기체 상태의 질소라는 게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그쵸? 어디가 1번이야. 그쵸? 와인의 산화를 막기 위해서 사용되고 두 번째는 그쵸? 어디 동그라미 오른쪽? 3번 동그라미 오른쪽이죠. 과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사용되고 그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언제 사용되는 거야? 그쵸? 오일, 석유 끌어올릴 때 사용되네.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질소라는 게 다른 그 물질들이랑 반응을 하는 성질이 없나 보네. 모르겠습니다. 화학 선생님인가? 화학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다음 2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별표 3개죠. 22번은 못 참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거 관련해서 영상도 단톡방에 공유할 테니까 심심한 사람들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지문은 매우 흥미로워요. 같이 보면 강조하는 거죠. with. 심지어 뭐를 가지고도 그 가십, 소문이라는 이점을 갖고도 근데 어떠한 소문이냐면 이게 정보를 circulate 하면은 유포하다, 뭐 순환시키다 이런 뜻이 있죠. 정보를 순환시키는 가십의 이점을 갖고도 근데 무엇에 대한 이게 정보냐면은 다른 사람의 평판에 대한 정보를 유포하는 그러한 소문의 이점을 갖고도 이게 왜 하는 거냐면 우리의 사회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사회적 능력이라는 건 집단의 능력이겠죠. 만약에 인간 집단이라는 게 150명의 구성원 그 이상을 갖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집단이 있긴 한데 그 구성원이 150명 이상이면은 end of ing 결국 뭐뭐하게 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표현 lose track of 하면 얘랑 반의어가 keep track of거든. keep track of 하면 트랙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놓치지 않는 거야. 무엇을 놓치지 않다.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 계속 파악하다. 계속 파악하다인데 keep 대신에 lose가 나왔으니까 who 누가 누구인지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구성원이 150명 이상이 되면은 근데 이게 어떠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이라는 그러한 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번 보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첫 번째 줄부터 더비더비죠.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점이 더 커진대요. 그쵸? 집단이 커지면 생존 능력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조건이 뭐냐? upto는 뭐뭐까지죠. 어는 어떤이란 뜻이 있어. 어떠한 지점까지는 까지만 그렇다네. 그 인간의 집단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죠. 대략 150명까지는 안정적이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150명이 넘어가면 복잡해지네. 되냐? 이것은 뭐처럼 보이냐면은 최적의 사이즈인 것처럼 보인답니다. 협동 집단에. 인간의 협동 집단에. 근데 어디에 걸쳐 있는 인간의 협동 집단이냐면 전 세계에 걸쳐서 그리고 역사에 걸쳐서 세계적으로 보나 과거의 역사를 보나 150명 정도가 최적의 사이즈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것은 뭐라고 여겨지냐면 한계를 반영한다고 여겨져. 근데 어디에서의 한계냐면 얼마나 많은 사회적 정보를 인간의 뇌가 그쵸? keep track of 나오죠? 추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답니다. 그쵸? 근데 뭐에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서의 관계에서 또한 되냐?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뭔가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 자신의 관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까지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고급 독해하는 친구들은 알죠? 무슨 말인지.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집단 내에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센지에 대한 상대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두 구성원들 중에서도 누가 더 힘이 센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질문 기억나죠? 우리의 능력이라는 건 큰 협동 집단을 유지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근데 누구보다 더 큰 협동 집단이냐면 어떤 다른 또 나오죠. 프라이밋 유인원보다도 더 큰 협력 집단을 유지하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건 무엇으로부터 기인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러한 원인이 뭐냐면 결과의 원인이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거든. 배우는 누구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그러한 우리의 능력에서 기인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유인원이란다. 영장류죠, 쟁장 프라이머. 영장류인데 프라이머 영장류인데 이거 못 쓴 사람은 쓰세요. 영장류는 이거 안 쓸 거거든 나는. 손가락이랑 발가락이 각 5개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 손가락 발가락 10개. 손가락과 발가락을 각 5개씩 양쪽에 갖고 있고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을 영장류라고 합니다. 되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뭐 침팬치, 오랑우탄 이러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한 원숭이나 침팬치, 오랑우탄 같은 그러한 유인원보다 인간이 더 큰 집단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인이 뭐냐면 내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에서는 당연히 배울 수 있죠. 오랑우탄도 그걸로는 배워. 근데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때문에 인간이 더 큰 집단을 형성하고 지금 현대 세계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죠. 그것이 그쵸? 뭐를 만드냐면은 사회적 유지 있죠. 사회적 조화의 유지 있죠. 근데 어디에서의 사회적 조화냐면 집단 내에서의 사회적 조화의 유지라는 것을 much more challenging, 더 어렵게 만들어. 4번 동그라미 왼쪽에서는 분명히 인간이 겁내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어렵게 만든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답을 5번으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즉 이 소문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인간 집단이 150명을 넘어가면은 우리는 누가 누군지를 추적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결국.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 집단 내에서의 사회적 조화의 유지라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대시지층하는 것은 인간이 150명을 넘어가고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 못하게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cooperative는 여기에서 명사로 쓰였네. 인간 협동 조직이 그쵸?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그 개체에 걸쳐서. 근데 어떠한 개체냐면은 150명보다 더 많은 그러한 인간 개체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면은 우리는 그쵸? 신을 만들 필요가 있었답니다. 이거 이해하죠? 같은 신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더 생존하기가 유리하다고. 그래서 결국엔 신도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의고사 질문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결국엔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네요. 역시 인간은 위대해. 빈칸은 이거 왜 여기에 들어가는지 알겠죠? 이 고급 독해한 친구들은 그거 기억나죠? 트랜젝티브 메모리, 분산 기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외웠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인간이 혼자의 머리만으로는 기억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라는 것을 그 주위에 가까운 집단 사람들에게 의존한다는 그러한 글이 나왔어요. 수능 완성을 할 때. 그러니까 뭔 말인지 되죠? 나 혼자 기억하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러한 거 의존하고 확인하고 이러한 현상을 분산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억. 나 혼자 기억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기억하는 게 더 정확하고 까먹지 않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번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역시나 똑같아요. 요양문 같은 경우에는 이 네모 칸을 무조건 1번을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봐라.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 네모칸에 논리적으로 단어를 보면서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단어를 넣어서 해석을 갖고 들어가거든? 근데 그게 어려운 친구들은 무조건 1번을 넣고선 푸세요. 보통 1번이 답인 확률이 높더라고. 근데 또 무슨 모의고사 봤는데 선생님 1번이 답이 아니에요. 나한테 그러지 말고. 이거 선택지 일단 단어 보면 테크놀로지컬하면 기술적인이죠. 익스페리먼트는 지금 그 실험이고 에스토메이션은 견적. 그 다음에 퀄리터티브 하면은 질적인. 얘도 중요한 단어죠. 질적인. 얘랑 반이어가 퀀티터티브잖아. 티, 양적인. 얘 한번 설명해줬죠. 그 다음에 컨설테이션 하면은 컨설트가 뭐 조언을 구하다 이러한 뜻이잖아. 그냥 자문.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 포텐셜 하면 얘도 중요한 단어죠. 잠재적인 거. 포텐셜 보이프렌드 기억나죠? 잠재적인 남자친구.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걸 포텐셜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 다음에 됐네요. 그럼 네모 하나만 볼까? 어댑티브 매니지먼트. 얘 몰라도 될 듯. 어댑티브 매니지먼트라는 건 뭐를 목적으로 하냐면은 정책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거든. 근데 이게 어떠한 정책이냐면은 기술적인 변화에 반응하는, 즉 대응하는 정책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이은 어댑티브 매니지먼트겠죠? 그 어댑티브 매니지먼트라는 게 익스페리먼트 실험을 사용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figure out. 지속되는 변화를 알아내고 그 정책의 효과를 알아내기 위해서 실험이라는 걸 사용을 한다네. 이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본문에서 한번 볼까요? 일단은 수특 강의라서 처음부터 보긴 하는데 보통 이게 모의고사에서는 40번 요약문이잖아. 답을 찾는 식으로 얘도 푸시면 돼요. 나중에는 후반부에는 그 일치 불일치 문제처럼 처음부터 읽어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난 중간부터 읽거든 사실. 우리 중간부터 읽어볼까? 어디부터 읽어볼까?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 여기서부터. 그 어댑티브 매니지먼트는 이거 뜻 몰라도 되긴 하는데 그냥 알려줄 적응 관리. 적응 관리라는 게 적응 관리에서 정책이라는 게 설계가 되거든. From the outset 하면 처음부터죠. 처음부터 설계가 되는데 왜 설계가 되냐면 과학적인 원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 그쵸?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대안책들을 검토하고 결과라는 것을 그쵸? assess,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는데 뭘 하기보다는 가정하기보다는 지금 주어가 what부터 옵션이죠? 초기의 최선의 정책. 그러니까 형용사를 순서대로가 아니라 조금 순서를 바꿔서 해석해야지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다. 이니셜, 초기의 최선의 정책의 선택이라는, 초기에 최선의 정책 선택처럼 보이는 게 항상 그렇다고 가정을 하기보다는 그 적응 관리라는 건 그렇다고는 최선이라고를 함축하는 거죠. 최선이라고 가정을 하기보다는 적응 관리라는 것은 과학적인 실험을 설치하는 거죠. 근데 왜? 어떻게 그 조건이라는 게 변화하는지를 모니터 그쵸? 살펴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영향력이 그쵸? 우리의 행동하라는 게 어떠한 영향력을 그쵸? 갖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근데 어디에 갖는 영향력이야? 타겟, 대상과 대상이 되지 않는 시스템의 요소에 그쵸?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를 모니터하기 위해서죠. and를 사이로는 이 네모가로 2개가 병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되냐? what effect는 목적으로서 지금 원래 위치는 이 having 뒤쪽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적응 관리라는 걸 하는 이유가 적응 관리라는 게 일단 과학적 그 실험이라는 거를 설립을 한다잖아. 근데 그 과학적 실험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조건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라는 게 대상이나 대상이 되지 않는 그 시스템에서의 대상이나 대상이 되지 않는 요소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결국엔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네요. 그 적응 관리라는 것은 적응 관리의 목표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쵸? 무엇에 맞추어서? 예측하지 못한 것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것을 조금 관리하려고 적응 관리를 하는 거네. 그것은 뭐를 목표로 하냐면은 이해를 산출하다, yield, 즉 만들어내는 거를 목표로 한답니다. 그쵸? 가능한 한 많이. 그쵸? answer, 답이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이해를 하려고 그 적응 관리를 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적응 관리라는 것은 결국에 보면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죠. 근데 이 정책이라는 게 어떠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야. 그쵸? 기술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 잠재적인 변화. 잠재적인 변화잖아요. 잠재적인 변화라는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요? 어디요? potential change를 끌어올 수 있는 선택지의 답의 힌트는 뭐야? 본문에서. 맞추는 사람 좀 고수인데? 이거는 조금 시간을 줄게요. 그리고 그것은 뭐를 사용해?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나 정책의 효과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쵸? 실험을 사용한다고 나오잖아. 밑에서 네 번째 줄에 set up scientific experiment. 여기에서 B에 대한 힌트 끌고 오면 되죠. 그러면은 답이 1번 아니면 3번인데 혹시 왜 이 포텐셜로 골라야 되는지 알아? 잠재적인 변화인지?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여기에서 The expected, The unexpected에서 끌고 오시면 돼요. 답을. 예측하지 못한 것. 즉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변화. 그러니까 이 노란색 친 부분에서 A와 B의 답의 힌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화요일 날 보는 걸로 합시다.